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50분간 진행된 연설이었는데 그야말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연설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의 목소리를 뚫고 이 연설을 하려다 보니 아주 김기현 대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톤을 높여서 거의 악을 쓰다시피 이렇게 연설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내용은 참 좋았지만 그 전달에 있어서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에 있어서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한국 보수를 자랑했다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에 있어서 이 한국 보수가 이루어낸 성취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삼 그리고 MB,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이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들이 이루어낸 그 각각의 성취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나열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참 보지 못한 이런 연설 내용이어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 내용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 앞으로 중국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정책을 취해 나가겠다. 그래서 현재 부여된 중국인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건강보험을 제한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아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먼저 첫 번째, 우리 한국 보수가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룬 성취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우리 바로 이 75년 현대사의 주역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죠. 맞는 평가죠. 자, 계속 보시면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결단력으로 제철 공장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로부터 이루어낸 이 모든 것들, 자,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그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지금의 모든 산업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보수가 이루어낸 이런 바탕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이 과거를 잊은 배은망덕한 세대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이 민주당 세력들이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배은망덕 그 자체였죠.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6.25 불법 기습 남침을 받았을 때 초반에 아주 결사항전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우리도,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죠.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어떤 리더로서의 그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이런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정말 온갖 내 조롱과 이런 역사적 폄훼를 서슴지 않았던 이 배은망덕한 이런 민주당 세력에게 아주 보기 좋게 우리 보수가 이루어낸 이런 성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 보수야말로 이 한국 현대사의 주역이다 라고 천명한 부분은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고, 정말 이 아주 기나긴 이 연설에 있어서 저는 가장 주목받아야 할 이런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좀 더 보시면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인에 대한 입장, 이 부분도 아주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중국인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가느냐? 아니, 건강보험을 납입하는 금액보다 그들이 받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 먹튀 이거 없애겠다. 그래서 이들이 누리는 건강보험 혜택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겠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죠. 그 판을 이재명 대표가 깔아줬습니다. 아니, 옆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폄훼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공손히 두 손을 모으면서 그냥 듣고만 있었죠. 너무나 정말 참담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낸 부분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투표권 못 얻는데 왜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거주하는 이 영주권 가진 중국인에게 왜 우리가 투표권 줘야 하느냐? 이건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자, 계속 보시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이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취해져야 되죠. 안 그래도 이 건강보험 재정 고갈 항상 정말 머리를 싸매고 풀어야 될 국가적 과제인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우리 국민들이 낸 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아니 이건 그들도 물론 돈을 내겠죠.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외국인들이 있지만 이 중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이 항상 대중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주권을 취득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예금 3억 원만 예치하면 얼마든지 투자 이민으로 와가지고는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투표권 가지죠. 건강보험 혜택 이렇게 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한국이 정말 참 이민하기에 만만하고 그 허들이 낮은 나라. 이건 너무나 문제가 많죠.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50분 동안 아주 긴 연설을 했고, 사실 그걸 전달하기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 너무 참 올드하고 구닥다리다 라고 느껴진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이 긴 내용 중에 정말 주목해야 될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보여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